통합과학을 배우면서 그 중학교 3학년 내용과 좀 제일 가까이 있는 단원이 지금 단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너무 순수한 표정으로 순수한 눈빛으로 나 쳐다보지 마.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눈빛을 보지 말란 말이야. 다 아는 척해.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만 중요한 내용 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1.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생물이 변하면서 뭐 환경에 적응하고 하면서 구조가 변하고 특징이 변하고 뭐 겉으로 나타난 형질이 변하고 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들을 하고 중요한 가설을 주창한 학자가 누구죠? 다윈이죠. 여러분들 생물 중3 때 배울 때 멘델이나 다윈 이야기할 때 생물 선생님들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못 봤어? 몰라? 특히 다윈은 이 생명과학뿐 아니라요. 이 진화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 학자예요. 다윈이 주장한 가설의 이름이 뭐냐면 자연 선택설이에요. 다윈은 뭐 기린을 예로 들면서 여러 종류의 기린이 많이 태어나서 그 기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있게 되고 그 개체들이 자연 선택돼서 그 개체들의 형질로 유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그 주장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그냥 과학적인 학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회 진화론과 같은 이 사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펜서라는 학자가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요. 그 사회 진화론은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나 이런 집단이 진화해 가는 과정에 대한 가설인데, 학설인데 그 학설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윈은 그냥 생물학자가 아니라 이 근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학자예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가보면 식민주의,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도 된다는 식민주의,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설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이 그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번 자연 선택설이 진짜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자연 선택설의 이제 시작은 이거예요. 일단 처음에 개체 수가 많아야 됩니다. 많이 생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이 생산되다 보면 똑같은 동물이나 식물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 동식물들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과잉생산과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들끼리 과잉생산됐으니까 이들끼리 무엇을 하게 되냐면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은 한정적인데 어떤 개체가 그쪽 환경이 좋아서 많이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적합한 강한 동물이 살아남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자, 자연 선택 있는 데다가 줄쳐놓읍시다.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 여기다 줄쳐놓읍시다.
아무래도 많이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어져서 진화가 일어나고 그 진화가 결국에 맨 밑에다 화살표가 하나 적어주세요. 종의 분화를, 종이 여러 개로 갈리게 하는 분화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윈보다 더 많은 생물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닮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엄마 닮았다. 그치? 너 안 들었으면 내가 들려보려고 그랬어. 어머니를 뵀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 깜짝 놀랐어. 어머. 자, 엄마 닮았다. 나 아빠 닮았다. 뭐지? 안 든 사람은? 싸웠어? 엄마 아빠랑? 몰라? 선생님은요, 어릴 때는 고모를 닮은 줄 알았어요. 진짜 고모랑 내가 되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뭐야, 너는 고모 딸인가? 막 놀렸거든? 어른들이 막 놀리잖아. 그럴 때, 아기 때, 4살, 5살 막 이럴 때. 그럼 되게 서럽잖아. 나만 우리 가족이 아닌가 싶고 막. 그랬는데, 어쩌다가 선생님이 이 집 정리를 하다가, 엄마가 아빠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을 봤어요. 20대 중반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사진을 보고 그때 선생님 나이가 21살이었거든? 거울 보고 깜짝 놀랐잖아. 사진 보고 거울을 딱 봤는데 집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막 거울이 막 이렇게 밑에 뭐야?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별 걱정이 없어요.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40대, 50대, 60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 우리 엄마랑 똑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엄마를 계속 구박해요. 엄마! 살을 더 빼도록 해! 왜냐하면 지금 엄마의 모습은 내가 그 나이 됐을 때의 엄마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밥을 좀 덜 먹도록 해! 엄마! 피부 관리를 해! 뭐 이러면서 엄마를 막 구박하는데 우리는 있잖아. 그렇게 유전되는 것의 이유를 알아. 왜 내가 누군가를 닮았어요? 뭘로 그런 게 나한테 전달된 거야? 유전자, 알지? 유전자가 어디 들어있는 거야? DNA. 그거 다 알지? 다윈 몰랐어. 약간 좀 으쓱해도 되겠지? 내가 다윈보다 아는 게 많아. 다윈은 끝까지 그거 모르고 죽었어. 부모에서 자손에게 유전되잖아.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좀 비슷하게 가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다고요. 왜냐하면 다윈은 유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알았어요. 다윈 선생. 그렇다면 과잉 생산, 환경이 좋으니까 과잉 생산이 됐겠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들 사이의 형질이 다른 걸 변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 형제들 보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다르잖아. 성격도 다르고 형제 많은 사람들은 또 되게 잘 알 거야. 특히 막 또 어제 오늘 형제들이랑 좀 파이트 한 판 했으면 저거랑 나랑 이렇게 그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이에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질머리도 다른데 변이가 왜 일어납니까? 다윈은 글쎄? 왜냐면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때는 몰랐겠죠. 그지? 돌연변이라든지 우리 돌연변이 배웠던 거 기억나요? 돌연변이설 이런 거? 왕 달맞이꽃 갑자기 왕 달맞이꽃 나오고 이랬던 거 있잖아. 그런 이유들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여러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요. 우린 그걸 알고 있지만 다윈은 몰랐어. 나중에 너희들이 밝혀라 했겠지. 그리고 다윈 자연선택설의 또 다른 한계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진화가 왜 일어나느냐,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 과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잘 기억해 놓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연선택설의 한계점.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줄치자.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그 다음부터 줄치자. 유전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아직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과학에는 뭐 유전학, 분자생물학,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 같은 학문은 최근에 이제 생긴 학문들이에요. 즉, 다윈이 이러한 가설을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네, 학문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데 과학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영향이고요. 다음 사회 봅시다. 경쟁이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가설 자체가 생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줄쳐놓자.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주의의 출현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사회적인 영향도 주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주시고,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과학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학자가 보통 두 명이야,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랑 뉴턴. 그리고 최근 학자들 얘기하면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지금도 살아있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옛날 학자 중에 누가 생각나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랑 뉴턴이 제일 유명해. 그 어떤 친구, 갈릴레이도 유명하죠. 어떤 친구들은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이랑 뭐 비슷한 시대 사람인 줄 아는 경우 있어요. 어린 친구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 할머니랑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할머니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현대 사람인 거고, 뉴턴은 근대. 그리고 갈릴레이는 뉴턴보다 형이에요. 같이 살지 않았어, 그들은. 갈릴레이는 뉴턴보다 좀 더 전에 살았어요. 중세 시대와 근대를 넘어갈 때 이제 사람이에요. 뉴턴이 중세와 근대를 딱 넘어갈 때고. 갈릴레이 나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갔나? 갈릴레이 죽은 날 뉴턴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이 물리학, 요새 용어로는 빠라고 하죠. 물리학 빠들이 그걸 막 연결시켜서 소름, 갈릴레이가 죽은 날 뉴턴이 태어났어 막 이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선생님도 잘 그게 막 엄청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연이잖아요, 그지?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벤트를 좋아하니까 나도 놀라는 척하고 그럽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정말요? 막 이랬었어요, 연기로. 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네요.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자연 선택설에 설명하지 못했던 변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번에 1번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한번 봅시다. 변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뭔지 정확히 이해해야겠죠. 생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특징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이 조금 어렵게 써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같은 종에 속한이라고 고치세요. 속한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 습성, 기능 등의 그 다음에만 딱 줄치면 돼. 형질의 차이.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뭐예요?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 변이에요. 그치? 같은 종인데 다르게 생겼죠? 변이야. 제일 쉬운 건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똑같이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조개 껍데기 보면 다 뭔가 모양이 뭐 이렇게 살짝 다르고 무늬가 다르고 하죠? 그런 것들이 변이에요. 그런 것들이 변이다. 그래서 봐봐.
같은 새도 똑같은 비둘기도 있잖아. 자세히 보잖아. 비둘기 이렇게 모여있으면 다 비둘기지 뭐, 그치? 근데 자세히 보잖아. 우리 집에 비둘기 2마리를 키운다? 아, 거짓말이야. 얘 키워? 걔네들을 맨날 봐? 그럼 걔네들, 얘는 여기 하얀 털 2개 있는데 쟤는 1개네?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변이에요. 얘 부리가 조금 다르게 생겼네? 발의 주름 개수가 다르네? 이런 것들 있잖아. 얘는 왜 발톱이 얘보다 더 꼬부라져서 자라지? 이런 것들이 변이에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이러한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다윈이 설명하지 못했던 진화의 원동력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 그 변이된 개체들 사이에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오래 생존하고 하겠죠. 그것을 지금은 진화의 원동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에 유전이 되는 변이가 있고 유전이 안 되는 변이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유전이 되는 변이와 유전이 되지 않는 변이가 있습니다. 자, 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되는 거죠. 얘는 무슨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를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를 비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거 몇 가지 있어요. 비유전적 변이. 제가 오른손잡이고 글씨 쓸 때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척추가 휘었거든요. 허리가 엄청 아팠었어. 아직도 뭐 아픈 건 아픈 거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왼쪽 어깨에 있는 힘줄과 오른쪽 어깨에 있는 힘줄이 달라. 이거 안 써가지고 니네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병원을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와서 친구한테 내가 강의를 너무 오래 했더니 여기 힘줄이 여기가 좀 문제가 있대. 나도 이제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친구한테 좀 좋은 소리 좀 들어보겠다고 나도 이제 전문가가 된 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늙은 거야.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져. 그래. 또 친구가 하는 얘기니까 지도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딱히 반박은 못하고 그냥 좀 토라졌던 기억이 있어요. 넌 좀 수고했다고 칭찬 좀 해주면 안 되니?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고생하면서 그치. 이렇게 좀 희망을 줘도 되잖아. 친구인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네요. 그런 친구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나쁜 년. 자. 욕을 너무 크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작게 있어요. 자,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 이런 것들. 야구공을 자주 던지는 투수는 팔이 길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양복을 맞출 때 공을 던지는 이 소매를 더 길게 한다든지 이런 건 유전이 되지 않죠. 그런 것이 이제 비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고, 유전적 변이 같은 경우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형제들, 거기 나와 있는 예시들 보고 넘어갈게요. 그게 변이의 예예요. 예. 앵무새의 깃털이 색깔이 다양하다. 무당벌레 겉날개 색깔 무늬 등이 개체마다 다르다. 무당벌레를 여러분들 손으로 잡아봤어요? 이렇게 손에 올려보거나 이렇게 잡아보거나. 무당벌레. 이 무당벌레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그 점이 개수가 다 달라요. 무당벌레보다 개수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과학책 받으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질환은 아닌데 환공포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기 싫은 건데, 그 환공포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변이 나오는데 무당벌레가 나오거든? 무당벌레가 한 200마리쯤 있는 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뭐 변이 하면서 무늬가 다르다 막 하면서 그거 좀 피해 가세요. 여기는 나와요? 여긴 안 나와. 선생님이
한 공포증 같은 거 없거든요? 있다. 아, 문제에 조그맣게 나와. 한 공포증 같은 거 없는데, 그거 보고 좀 시겁했어. 아, 그거는 더 자른 거야. 교과서에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때. 124페이지에 이때. 그거 보고 괴로운 사람들은 교과서에 있는 부분도 넘어가세요. 별로야? 징그러? 신기하다. 이게 징그럽지? 그 손에 맞으면 막 점점점점 이런 거안 징그러워요. 쌤 못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 어떻게 네이버에 화는 공통점 테스트. 그러니까 한 공포증 테스트에서 그림들 막 쫙 이렇게 사진 막 20장, 막 30장 있는 거 본 적 있는데, 조금 징그러운 것도 있는데, 뭐, 그게 뭔지 아니까. 그게 무당벌레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섭지는 않은데요. 뭐, 하여튼, 징그럽다니까. 조심하세요, 그 페이지. 자. 그래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유전적 변이. 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첫 번째는 돌연 변이가. 돌연 변이. 돌연! 변이가 나타난다. 이런 거야. 갑자기 변이가 나타난다. 없었던 형질이 툭 튀어나온 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가 한 번 나타난다고 이 변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 저런 놈, 이런 놈, 저런 놈.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줄 치세요. 생식세포. 의 다양한 조합.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이 두 가지가 유전적인 변이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그 생식세포, 사람으로 치면, 동물로 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수정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사람, 수정란에 경우의 수 계산하면 정자 종류 나올 수 있는 가지 종류 수 난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2의 46제곱이 되겠죠. 계산 장난 아니지. 요거를 두들겨 보면 약 70조라고 해요. 70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70조 명의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70조분의 1의 확률로 우린 태어난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 우린 70조분의 1을 뚫고 태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 그러니까 얘들아 본인을 사랑해야 돼. 70조분의 1이니까. 형제만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과 가야겠구만. 너무 이성적이야 이 친구. 안 되겠어. 자, 그래서 반에서 몇 등하고 학교에서 몇 등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70조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인간이다. 이렇게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세요. 요거 하나 메모해 두세요. 수정란이 만들어진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저 정도 가지수가 된다. 수정란 정자 A고 난자가 되면 똑같은 A가 또 만나면 똑같은 생각 되는데요. 그치. 근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죠. 매우 낮죠. 거의 없다고 봐야지. 지금 재훈이가 한숨을 자꾸 쉬어가지고 빨리 수업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힘들죠, 그지? 피곤하지? 지금쯤 피곤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연 선택의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핀치보리의 자연 선택.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이거 너무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다른 섬에 사는 새들이 먹이가 달라서 부리 모양이 다르네 이러고 들어봤지? 넘어가고요. 새로 나온 것들만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낫 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 낫 모양 적혈구. 낫 모양 적혈구는 낫 모양이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적혈구가. 적혈구 원래 정상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중간을 이렇게 눌러놓은 원반처럼 생겼어요.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적혈구는 산소 부착 후 운반하는 거야. 그런데 적혈구가 이렇게 낫 모양이 된다라는 건 많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산소를? 없죠. 얘는 되게 불리한 거예요, 생존에. 어우, 신났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봤을 땐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데. 낫 모양 적혈구는 산소를 잘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에, 기본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하다. 그지? 그러겠지? 산소를 덜 붙여. 그런데 얘들아, 낫 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 즉,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 선택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리한 상황도 있는 거예요. 낫 모양 적혈구가 유리한 상황도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생존에는 불리한데 말라리아에는 유리해요. 말라리아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더운 나라로 갈 때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고 가야 돼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말라리아가 많이 퍼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 사람들을 봤더니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려도 잘 낫거나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표에 두 번째 점에 써 있어요. 말라리아의 저항성. 그래서 이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퍼져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선택이 되는 얘들을 찾아낸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은 한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화, 그리고 진화의 원동력이 생물들의 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변이들로 여러 진화 과정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생명체들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화의 결과. 그런데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배울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마치 진화 그러면 앞에서 지질시대도 우리가 배워서 점점 진화한 생명체들이, 그지? 고등한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표현해요. 멋있게.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 당시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지, 항상 고등한 생물 쪽으로 뭐 이렇게 진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사회책에서 그런 거 봤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봤지? 유인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래서 직립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그림들, 그리고 여태까지 배운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어오니까 마치 진화가 항상 방향성 있게 고등한 생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진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화라는 것이 더
진보적인 것은 인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즉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항상 고등한 생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진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고등생물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 예시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진화가 고등한 방향으로, 진보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나방. 그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 맨체스터 하니까 또 속으로 오늘 축구 하나? 뭐 이런 친구들 있지. 하지마! 축구 너무 늦게 보지마! 그 나방, 그 동네에 하얀 나방이 살다가 환경 오염으로 나무에 붙어서 사는 지유류라고 하는 생명체들이 없어지니까, 그 지유류가 하얀색이거든요. 없어지니까 나무색이랑 비슷한 검은색 나방이 더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이 꼭 흰색 나방이랑 검은색 나방이랑 누가 더 진화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화에 대해서 배우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